이게 노후의 주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버타운을 희망하는 자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절반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노후 대책에 지장이 많아요. 노후 집에는 고려할 사항이, 노후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노후의 주거 환경은 더욱 중요합니다. 주거 환경이 남은 생애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건강이 노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에는 공기 품질, 소음, 녹색지대, 병원의 이동거리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립감과 사회적 연결이 부족할 때는 그 부정적 역할을 갖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나는 이제 거주의 자유가 있고, 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은 천국에 살고 있다. 이게 스스로 느끼면서 이게 주거지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점을 생각합니다. 속담에 그런 말 했습니다. 고기도 놀던 물이 좋다고 합니다. 도시생활이 싫다고 해서 은퇴 후에 귀농귀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하는 확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젊어서는 체력이 있으니까 실패해도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노년에는 한 번 쓰러지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 며칠간은 좋죠. 공기 맑고 땅 넓고. 그런데 그게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혼자 사는 게 외롭고, 그러니까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쇼핑센터에 가려면 보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이 부족한 겁니다. 자, 영화를 보고 싶다. 근데 극장이 있어야 갈 거 아니겠어요? 도시에서는 가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 즐거움을 다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그게 즐기던 것이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건 잠시입니다. 아, 좋다, 자연이 좋다. 하지만 이것은 며칠만 지나보세요. 아름다운 자연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촌균을 했다가 후회해서 다시 도시로 오는 사례가 더 있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건 좋은데 생각해보고 나서 결정해라. 노후의 주거 인생을 마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할 거냐? 지역은요, 아무래도 고향에 가까운 쪽에 들어온 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가가 좋죠. 저는 충청도인데 충청도 같으면 경기도 쪽이 좋죠. 두 번째는 노후의 건강을 초점 두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시설이 접근성이 있어야 되겠다.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119가 온다고 해도 멀고 응급시설이 되기 때문에 실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입니다.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밥 먹을 수 없어. 라면 끓여 없으니까 나가서 밥 먹자 하면 주변에 식당이 있으면 금방 나갈 수 있지만 시골에 오면은 그게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결국 가는 것이 교통 접근성이 줘야 되고, 도시 성향 사람은요, 농촌에 가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재정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범위 내에서 살아야지. 돈도 없으면서 넓은 전원주택 살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노후의 주거 환경은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세 가지잖아요. 아파트고 단독주택이고 빌라나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2020년도 보니까요, 우리나라 평균이 63.5%가 아파트 삽니다. 그 좋은 점은 뭐냐? 유지보수가 할 필요도 없고 쉽잖아요. 관리비서 해주니까. 근데 아파트는 닭장 못하래 가지고 주거공간 협소하고 제한적으로 살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은 좋으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보면 20.6%입니다. 넓은 야외 공간이 있고 개인화 생활이 가능하고 자유롭다. 근데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방범적으로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연립 이런 거, 그 14%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개인 취향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안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뭐죠?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 한강 뷰가 있는데 3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 어느 빌라에 산다, 넓은 정원에 산다, 풀장도 있다. 이것은 그냥 그림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파트를 살 거냐, 주택을 살 거냐, 빌라 살 거냐 하는 것은 신중해지길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집에는 고려할 사항이 편안함과 안전입니다. 만일에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해야 되고, 이동하려면 안전바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수에 넘어져가지고 그 길로 돌아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응급표가 깨져가지고 그 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는 바닥재가 미끄럽지 않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평해서 미끄럼 방지가 있어야 되고, 시설은 손잡이에 있어가지고 이동할 때 손잡이 잡고 넘어지지 않게 지팡이가 없더라도 집에 이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기본이죠. 그다음에 이제 안전과 보안인데 도둑놈들이 많잖아요. 그럼 잠금 장치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창문 틀도 튼튼해야 돼요. 경보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은 병원과 대중교통이 적성입니다. 이게 왜냐? 만의 일
만 번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 만의 일입니다. 그 만의 일이 넘어지지 않는 일, 낙상하지 않는 일, 만 번을 편했지만 넘어지지 않는 하루. 병원에 심근경색이 오는 것이 평생 한 번 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한 번 올 때 그때 바로 병원에 역을 쓰는 것, 이런 안전하라는 것, 이것이 거주할 집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노후에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은 큰 복입니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중도시나 농촌에 가면요, 그게 돼 있질 않아요. 편의시설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병원이 없습니다. 슈퍼가 없습니다. 은행이 없습니다. 식당도 멉니다. 도서관도 없습니다. 운동시설은 더군다나 없고 헬스클럽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공원, 문화센터 프로그램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편의시설이 있다면 병원, 은행, 그 다음에 슈퍼, 식당, 도서관, 헬스클럽, 이것이 있는 마을이 좋다. 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산책로가 있어야 됩니다. 걷는 길이 많이 있잖아요. 걷기. 맨발 황토길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숲이 있어가지고 말고기 마시는 거, 이런 동네가 좋다. 요양원의 실버타운이 부득이한 경우에 치유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요양원, 이게 거가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사실 늙어갈수록 가족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도움을 가족에게 받아야죠. 남에게 도움을 받는 거, 남은 부모하는 거, 그게 좋겠습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은요, 그래도 가족이 낫지. 서울 강남에 모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는 밥도 해주고 환경이 비교적 좋습니다. 의료시설도 좋고. 근데 문제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다 부대 비용 따르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실버타운에 한 달을 삽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이잖아요. 그럼 10년을 산다 거기. 현찰 10억 갖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몇 사람입니까? 실버타운을 시방하는 자는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수단이지 그 실버타운에 가는 것을 자랑으로 하는 건 그건 잘못이다 생각합니다. 현금은요, 시간이 지르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돈 가치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옛날에 5천 원 주고 사던 물건 만 원에 사게 되면 결국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절반이 떨어지는 거죠. 현찰을 갖고 있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노후 대책에 지장이 많아요. 이날 같으면 몇 억만 있으면 된다.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이자가 2%입니다. 물가는 10% 올랐습니다. 그 8%가 손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금을 지니고 불안하니까 부동산에 넣을 때도 부동산 누겠다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근데 주식은 널뛰기입니다. 주식하다가 쪽박 산 사람 주변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은요, 융자를 받아가 1억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다 날렸대요. 거지됐대요. 현금은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노후의 가장 큰 문제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할 것은 첫째는 연금 계획을 공적연금 말고 개인연금을 차곡차곡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10년만 개인연금 받았어요. 근데 그 10년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 더 지났어요. 아직도 안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부채를 안고 퇴직하는 거. 공무원 생활할 적에 자식들 등록금을 연금에서 미리 받아가지고 연금에서 까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올 때 일시분을 정리를 합니다. 이거 마땅히 정리하고 와야지. 현직에 있을 때에 부채된 걸 나와가지고 연금에서 깎아들면요, 퇴직기 전에 부채는 퇴직에 정리하라. 그 다음에 의료보험 다 가입하고 경제적 요소를 관리하는 것, 이것이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고 풍요로운 생활하는데 간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저축을 못하고 부동산을 투자 못하는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연금을 10년 만에 받기로 했던 것이 그 실수였습니다. 개인연금을 그러고는 다 까먹었으니까요. 지금도 개인연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많이 들어줬으면. 그다음 가족 간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것. 더 후회하는 것은 공부를 더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위에 100년 산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오래 사는 동안에 밸런스를 맞추고 가느냐, 소위 워라밸, 소확행, 이걸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단계 가운데 매우 중요한 단계가 은퇴하고 나서입니다. 이것은 퇴직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시작이고 새로운 관심을 갖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것은요,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이는 책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고 나서 쓴 겁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돌아보니까 65세부터 75세까지가 황금기야. 그게 왜냐? 결론은 딱 이겁니다. 60세, 65세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했대요. 모두 남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주려고 취직을 했고 돈을 벌었고, 하지만 65세 되니까 이때부터는 모든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65세의 시기라는 건 새로운 황금기입니다. 퇴직 후에 새로운 취미를 갖는 거,
관심을 갖는 것, 만족하는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은퇴 후에 65세 이거는 행복의 시작이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걸 명심한다면 노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영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나간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에 꼰대소리를 듣습니다. 꼰대소리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대개 왕년에는 나 때는 하면 꼰대입니다. 길거리는 노숙자라도요 깨워가지고 너 세상에 자랑할 거 얘기해봐 이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자랑할 세 가지는 누구나 다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광은 그냥 추억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한다고 떠벌리면 바보입니다. 영광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면요 미래 발전을 못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공무원들 만나보면요 나보다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하였죠. 지금은 부하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바보 같은 놈은 지가 상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다 동등하게 다 퇴직한 우리 동료들이고 내가 조금 먼저 되는 것 뿐이니까 겸손은 인격자의 기본 요소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조직사회에서는 비난받습니다. 서울시 간부들 몇이 밥 먹고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놈을 승진도 시켜주고 보직도 가졌는데 전화 한 통 없어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걔가 네 부하냐? 네가 하면 될 것 같다가 왜 그래? 과거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팁은 딱 하나입니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없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싸우고 나서 말 안 하고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이건 지옥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는 거죠. 설거지 눈치 봐서 내가 먼저 해주고 청소할 거 있으면 내가 먼저 청소해주고 쓰레기 버릴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버려주고 전기불 바닥바닥 끊고 이렇게 해야지. 남자들은요 여자 눈치 보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집 몇 대 자손이고 내가 장손이고 내가 이거 헛소리예요. 노후 생활하려면요 부부관계 원만하려면 양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갑자기 오늘부터 건강하자 구호에 친다고 됩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취미 건강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뭐냐 건강보험을 미리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왜 건강보험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심근경색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 열 며칠 입원했다 나오려니까 입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내가 걱정했어요. 그 옆에 2인실에 들었는데 그 사람은 똑같은 병원으로 또 들어있는데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나는 걱정 안 합니다. 왜 이제 여기 나오는 비용은 몽땅 보험에서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보험은 들으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한 번 걸리는 건 안 된대요, 보험이. 그게 또 들으려고 그랬어요, 다른 병으로. 그랬더니 나이가 80 넘으면 보험 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엔 없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정신건강은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지금요, 치매 걸려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전화 안 됩니다. 이름만 겨우 하는 겁니다. 근데 행복론을 보면요,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하다는 것은 일과 사람과 희망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게 칸트의 행복론입니다. 근데 한국인의 행복은 뭐냐? 5가지 복을 감추셨어요. 한국 사람은 오복이 있다. 오래 사는 장수, 건강한 강령, 세 번째가 부, 네 번째가 유호덕, 마지막에 죽음을 잘 맞이하는 고경명이에요. 플라톤이 말한 행복론이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세 번째는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절반밖에 하지 않는 명예. 그 절반만 인정해줘도 행복 조건이래요. 네 번째는 남하고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기는데 두 사람에게는 내가 진다. 그런 정도 치력. 이런 정도면 행복한 조건이래요. 마지막에 내가 연설을 듣고 청중이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나. 그래도 그 말솜씨는 행복의 조건이랍니다. 이게 플라톤의 유명한 행복 5가지 기준입니다. 이걸 내가 뒤집어 말하면 행복의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노후가 됐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복을 주진 않습니다. 어느 사람은 건강할 집은 돈을 안 주고 돈이 있으면 건강이 약하고 그렇지 똑같이 모든 걸 주지 않는다. 오늘 주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의식주 문제가 큰 과제죠. 맛있게 먹고 멋있게 입고 편안한 휴식처. 이게 노후의 주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후를 원합니다. 밝은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